지금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사실상 셀프 방역으로 전환합니다.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재택치료자는 정부의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문제는 재택치료 관리 체계에 더점이나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10일 코로나19 감염으로 재택치료를 받은 고등학생이 격리 해제 나흘 만에 사망한 사례도 있어서 그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방역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울지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롭게 바뀌는 방역과 의료체계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때까지 방역체계를 3T라고 해서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부터 바뀌는 방역체계가 이 3T 체계가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네. 이미 PCR 진단검사 체계는 신속 항원검사 체계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역학조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로 바뀌게 되면서 역학조사관에 의한 역학조사가 이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진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수행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네. 이 자가격리 지침이 대폭 완화가 되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재택치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50세 미만이고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고 수동감시에 가까운 시스템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개편된 체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개편된 체계는 10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만 현장에서의 혼란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행 기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모든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는 감염 취약층이나 고위험군 환자에게 치료 역량을 집중하겠다, 관리를 집중하겠다 이런 방향이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쪽이 방향상 맞다고 보십니까? 이런 방향을 맞다 틀리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선 어쩔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경증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고 앞으로 또 확진자가 주 단위로 2배씩 증가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유행 정점에서 15만 명 이상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체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모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고위험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점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빨리 전환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런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이고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미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본다라면 이번 주부터라도 일선 행정 인력들이라든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들의 역량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어쩔 수 없이 전환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재택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잖아요.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의사나 아니면 의료소의 의료진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지 않게 되고 자가 진단을 사실상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혹여나 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그런 불안감이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유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마지막에 가장 큰 고비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고비에서는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회 접종을 마치셨다거나 아니면 연령이 어리신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화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코로나19와의 공존을 꾀하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자가 격리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증상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택 치료를 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이나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네, 지금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상기도 감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폐렴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네. 본인께서 느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상은 숨이 차거나 호흡이 곤란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연락을 하거나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추가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초기에 발열이라든지 기침이나 코막힘 같은 증상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증상 자체가 특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호흡 곤란이나 아니면 숨이 찬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몸에 조금 이상이 있다, 좀 심상치 않다고 느끼게 될 경우에 그러면 동네 주변에 병의원이나 아니면 호흡기 클리닉 쪽에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료기관에 먼저 연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자체별로 지침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긴급 상황에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안내가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번호에 따라서 연락을 하시면은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부터 먼저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미리 사전에 다 안내가 된다는 거죠? 그 지자체별로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확진과 동시에 연락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동거 가족이 확진됐더라도 접종 완료자일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까지 시행될 경우에 동시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회 전체의 동력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필수적인 시설에서의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지침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완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가족이 확진이 되어서 모두가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 가족이 확진자가 다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추가 격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자가격리 기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일부는 감수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이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간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부가 오미크론을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계절 독감처럼 다룰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미크론 변이가 계절 독감만큼 위험이 줄었기 때문은 아니고요. 지금의 의료 체계와 유행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절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역 정책을 하지 않는데,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은 유행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정책들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만, 하지만 저도 유행 정점이 지나가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의 방역 정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좀 효과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유행 정점이 지나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덜 위험한 감염병으로 다룰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2월 말에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3월 초에는 재택치료자가 한 100만 명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가 정점을 지나는 겁니까? 네, 유행 정점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은 2월 말에 어떤 지점을 지나갈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는 2월 말의 지점이 유행 정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초가 되면은 그거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높은 유행 정점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유행 정점에 도달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여러 가지 방역 정책에 있어서 완화 기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점의 상태에서 상당 기간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3월 중순이나 3월 말 정도까지는 매우 높은 수준의 발생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건 시뮬레이션 하시잖아요. 시뮬레이션 하신 결과로 보면 한 3월 말쯤이면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3월 초에서 3월 중순 정도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행 정점에서 다시 한번 방역 완화라든지 이런 여러 체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라면 정점이 조금 길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지금 딱 단정적으로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사이에는 지금 거리두기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유행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금의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의 중환자 진료 체계와 경증 환자 진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유행 정점에서도 중환자 진료 체계가 버틸 수 있다라면 그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